네,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격의 취득 시기와 자격의 상실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 시기도 있는데 일단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취득 시기는 내용이 그냥 그 날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날. 태어난 날, 혜택을 받는 날, 납부는 한 날. 그 날부터 아직 그걸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재는 것은 너무나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취득 시기. 수급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그러니까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 날. 그 다음부터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였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였었어요. 근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 등재됐던 뭐 딸내미가 있었는데 잃었다. 그럼 제가 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사대보험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유공자 등 의료 보호 대상자였던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1호하고 3호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써드려요. 자, 수급자였던 사람이 아니게 되면, 그 다음에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보호 대상자였던 사람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의료 보호 대상자는 신청한 날, 같은 말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격의 상실 시기.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그날이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상실 시기는 그날이 3개, 다음 날이 3개예요. 보면.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할 테니까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상실 시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뭐 밤 12시 넘었을 때 행정 처리상 그렇다는 얘기겠죠. 서류 처리상. 국적을 잃었어요.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뭐 해외로 이민을 가고 오래 살니까 국적을 얻고 여기를 포기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게 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이민을 가고 난 다음에 그런 떠났다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법은요, 누누이 말하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법은 국내법이에요. 영토, 영해, 영토, 영공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국내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된 날 이제 그 날 있네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버렸다. 피부양자가 됐으면 제가 직장가입자가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수급권자가 됐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버렸으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 등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돼버려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직장가입자 득실 확인서를 떼도 의료급여 대상자로 넘어갔다. 그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항상 두 개를 비교대조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공부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그 다음에 제12조 건강보험증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증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조금 또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건강보험증 보신 적은 있죠? 딱 보면은 그 열어보면 수첩이 좀 적는 한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좀 적었어요. 손으로, 볼펜으로, 모나미 볼펜으로. 그런데 지금 찍혀 나오죠? 다 전산화돼 있고 이제 공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건강보험증 갖고 다닙니까? 저도 안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언제 아플지 알고 그러면은 이게 건강보험증이라고 하는 것이 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를 법령에는 넣어야 돼요. 누가 발급하느냐?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얘기 드릴게요. 옛날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은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뭐 이비인후과 앞에서 접수받던 직원이 이비인후과 예, 들어가세요. 열이 많이 나서 오셨나 봐요. 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급하게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기하고 같이 왔는데 건강보험증을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요. 내일 모레 한 번 더 오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만나보고 나서 그때 갖고 오시면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왜 이런 대화가 오가냐면은 전산화가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컴퓨터도 없었고 컴퓨터가 있더라도
인터넷이 뭐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급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급여란 말 잘 안 쓰죠. 보험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럼 어떡하죠? 지금 빨리 집에 갖고 올게요. 그런 경우도 허다했었어요. 참. 근데 이제 지금 그러진 않고 그냥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건강보험증 뭐 제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네,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세요. 그렇게도 안 돼요. 사실은 개인정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써주세요. 초진이죠. 그러면 여기다 따다닥 이렇게 써요. 보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교육 못 받은 직원들은 물론 그걸 누가 귀결해서 듣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걸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증을 발급을 하는 자는 공단이다. 자, 그리고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보험자와 업무 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 보험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정의를 내리면은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또 써드릴까요? 여러분 했다고 하지만 자주 똑같은 말을 해드려야겠더라고요. 2000년 7월 1일부로 우리나라는 통합이 됐죠. 기억하시나요? 통합. 2000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보험자가 재정 통합을 목적으로 시스템이 통합돼 버렸어요. 그전에는 뭐였냐? 조합이란 얘기죠. 조합은 뭐냐면 공무원끼리, 직장인끼리, 뭐 선생님끼리, 뭐 농민들끼리, 어민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종류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험료를 걷는 액수라든지 범위도 좀 달랐겠죠. 수혜되는 범위도 좀 달랐겠죠. 근데 이걸 통합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조금 문제가 많았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연히 이제 책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통합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일하게 되면서 지금 주위에 이제 본원은 원주로 갔잖아요. 거기를 제외한 모든 곳은 지사잖아요. 지사. 본사가 아니라 지사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구조조정도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단일화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재정 통합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괴리도 많이 생겼다고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이제 업무상 뭐 이제 학생들 견학 때문에 간 경우도 있는데 가면은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볼일보러 가끔 그냥 민간인처럼 갔는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는데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나마 조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격이 조금 이렇게 불같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요 보험 제도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가요. 미국은 좀 이렇게 스포일 됐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정서상 그냥 자본주의에 아주 그냥 막장인 나라인데 동영상 이렇게 설명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보험을 잘 가입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까지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다 비급여로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나 세다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예문 드는 거 있죠. 손가락 3개가 절단됐어요. 손가락 3개를 붙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당 $10,000,000래요. 3,000만 달러 내놔. 컴온. 2,000만 달러밖에 없다. 그럼 손가락 하나 들고 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됐다. 미수금 발생돼갖고 보험복지부로 받던지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은 합니다. 사람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우리나라가 좀 정은 많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까? 또 조합에서 통합을 하면서 그런 괴리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나마 지금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단일보험인데 해외에 가게 되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보험의 아버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보험이 아니라 지금 조합처럼 보험자가 여러 개예요. 아직은. 뭐 아직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가 뭐냐? 공단의 업무가 뭐냐? 그렇게 되면요 오로지 가장 첫 번째는 자격 관리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직장가입자고 당신은 지역가입자야. 당신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야. 그리고
당신은 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자격이 아니에요 라고 선을 그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업무예요. 원래 업무가 보험료만 걷는 게 아니라 원래 업무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가와 징수를 하는 거죠. 부가, 징수. 부가는 얼마 내세요? 비용이 얼마입니다. 징수는 안 냈을 때 뺏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직장가입자는 그 받는 월급에서 그만큼 그냥 자동으로 납부가 나가버리잖아요. 징수하고 뭐하고 할 게 뭐 있어요? 명세서만 날리고 그냥 알아서 가져가요, 시스템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산, 자동차 보유,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하지만 이게 몇 cc인지 자동차 어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점수해갖고 지로용지를 보내요. 그럼 이것을 납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로용지를 보냈는데 우편이 도착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도착을 했더라도 안 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허다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징수하러 공단 직원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그렇죠? 이 부과하는 방법도 사실 뭐 우편을 보내고 막 하는 건데 지금 막 전산화가 돼갖고 뭐 이메일을 보내서 형식적인 통보니까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 징수하는 방법도 서로 윈윈이라고 해서 우편을 보내고 다시 받는 과정 중에 안 되게 되면 연락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니까 미리미리 자동 납부로 연결해 놓게 되면은 몇 퍼센트 깎아준다 뭐 이렇게 할인 제도도 좀 있어요. 근소한 차이지만 좀 재밌나요? 좀 봤을 때 조금 혼자 좀 책 보면서 웃긴 했는데 좀 예습 좀 하세요. 저만 또 혼자 책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가와 징수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슬슬 나오네요. 보험급여의 관리. 관리는 뭐냐면 몇 조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한다. 지니고 있어야 돼요. 지니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계속 지급을 해주는. 어떻게 지급을 해주냐? 요양기관이 심사평가를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청구한 가격에 심평원에서 결정된 것을 납부를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징수, 부가 징수도 하지만은 납부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다시 급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급여 관리도 업무예요. 엄청난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 기타적으로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발견. 이거 좋다. 예방.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업 등등.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쓸게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있잖아요.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다만 사무직원이 아닌 자는 1년에 한 번 해요. 그만큼 어떤 질병 발생률이 통계학적으로 2배 더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만 40세 이상은 조금 더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한다든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까지 확대해갖고 예방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자주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물론 건강검진 누가 매일 하겠습니까마는 2년에 한 번 할 거 1년에 한 번 하고요. 1년에 한 번 할 거 6개월에 한 번 하면 더 좋겠죠. 6개월에 한 번 할 거 3개월에 한 번 더 좋겠지만 비용적인 문제나 업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기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병을 미리 잡아내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측도 그렇고 환자 측도 그렇고 서로 비용 발생도 막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 그런 좋은 취지인 거죠.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 아니 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격관리를 하면서 부가징수에서 급여만 받으면 되지 못한. 그게 아니라 이것을 미리미리 더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비용을 미리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 나갈 것보다 치료 때문에 생기는 비용 발생보다도 더 아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은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당연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 아까 설명드렸네요. 이건 5. 보험 지급. 지급 당연히 해야 되고 6. 증식 사업. 이거는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몇 조 원이 있어요. 제가 몇 조라고 말은 못하는 게 뭐냐면 매년 바뀌니까
몇 조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산의 관리, 운영, 증식 사업. 그럼 뭐 증식을 하려면 어디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되면은 그 금액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도 있죠. 근데 이게 막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아는데 이 투자 관련된 사업을 해갖고 증식하기 위해서 뭐 이자를 발생해갖고 합병을 시켜놓는 거든지 해갖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 시설의 운영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의료 시설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 이미지 관리인 차원에서도 이미지 차원인 관리일 수도 있어요. 아, 오늘 발음 이상이 안 나오네요. 뭐 맨날 무슨 비용이나 뜯긴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뒤에서 납부하라 그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런 일도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단순히 그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의료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라고 해요. 책임하에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대표적인 것이죠. 혹시 의료 시설 개설도 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법에는 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개설이라고 하게 되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이지만 의료법에서 준정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기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준정부기관 중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정부기관 들어가더라고요. 원하면 의료기관 개설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운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운영을 집중적으로 좀 봐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이 하고 싶진 않겠죠. 대표적으로 하나를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호 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련돼서 교육 훈련도 하고 홍보도 해요. 이제 뭐 연예인들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그 홍보 활동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혹시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학생이나 자꾸 하는 이제 국민들이 있을까봐 홍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나타내갖고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이 금액은 여러분들한테 급여로 쓰여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 중에 일원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많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지만 받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호 뭐 연구 협력한다는 건데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갖다가 뭐 전 세계에서 뭐 사회 인과학적 특성을 조사를 했을 때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뭐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질병 발생률이 얼만큼 되어 있다 해서 연구와 협력을 할 때 자료 제출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게 개인 정보잖아요. 정보를 이제 판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민간 의료보험회사한테 이제 좀 건넨 사실이 있었나 봐요. 조회를 해갖고 누군가가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선별 선택을 해갖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지금은 검색을 하려고 해도 직원들도 아이디 번호, 비번 넣고 검색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함부로 접근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정보 검색도 지금 어려워진 상태예요. 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제가 천천히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의 취득 시기하고 상실 시기는 꼭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우기 좋으라고 그날 3개, 다음날 3개가 있고 이건 그날만 3개가 있네 그렇게 그날만 4개가 있네 설명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증을 누가 발급한다? 공단이 발급한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지 않아도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러지 않아더라도 혜택은 받고 있다. 근데 그런 적 있었더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단일보험이 되고 조합이 아니라 통합으로 돼갖고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업무 등등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네요. 이 업무를 비교하실 때 좀 이따 하겠지만은 여러분 책에다 써주세요. 제 63조하고 비교. 이렇게 쓸까? 여기 제 63조 업무 등과 비교. 이건 심평원의 업무거든요. 이거 쓸까요?
심평원의 업무하고 공단의 업무는 확연히 다른데 얼핏 보면 비슷해갖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 대조를 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잠깐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